이번 시간은 촬영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촬영 자세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요즘은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떨림 방지 기능의 렌즈가 일반적이고 디지털 카메라의 오토포커스에다가 뭐 또 감도도 빠르고 하이스피드도 많고 뭐 대충 찍으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그 결과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우리말에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 사진의 완성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파지법이라고 그래갖고 카메라를 어떻게 잡느냐 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SLR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강의하다가 보고 수강생들이 갖고 오는 카메라 보면 소니에서 나온 알파 시리즈 보면요, 그 바디가 너무 작아요. 바디가 작은데다가 렌즈는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이 뭐라 그래, 착용감은 아니고 굉장히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렌즈는 무거운데 바디는 조그마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솔직한 얘기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바디 자체가 워낙 작아서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세팅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그게 미러리스가 갖고 있는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SLR 카메라로 말씀드리면 이 자세가 크게 자세가 두 가지가 되는데, 수평 자세가 있고 수직, 그러니까 수평 앵글, 수직 앵글,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이 가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 가로 프레임으로 잡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직으로 찍었을 때하고 수평으로 찍었을 때하고 사진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틀려지거든요. 수직으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세로 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더 효과적인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로 프레임으로 쓰기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충 그냥 다 이렇게 가로로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수직 수평을 번갈아 가면서 찍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마름모로 찍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수직 수평부터 일단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상박부라고 그래요. 이 팔 위쪽, 이걸 상박부라고 그러는데 이 두 팔이 삼각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는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카메라 바디하고 그다음 렌즈의 경동을, 엄지 검지를 잡아주고, 수동으로 초점한다면 엄지 검지로 초점링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쳐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 상박부를 가슴에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카메라 바디 오른쪽을 잡고 검지로 셔터 버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엄지로 다른 기능들을 세팅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파인더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인더로 이렇게 안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가로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 드라마나 이런데 사진 찍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배우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쪽 바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기도 불안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거든요. 받쳐줘야 됩니다. 왼손으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바디가 작다라고 그래도 그것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손바닥으로 바디하고 렌즈를 받쳐줘야 됩니다. 어떤 카메라를 막론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게 기본적이다. 그리고 최대한 몸쪽으로 카메라를 당겨주는 게 나은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지금 LCD 자체가 파인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붙이면 또 이게 안 보이잖아요. 또 그런 점도 있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밀착해서 파인더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아이레벨 파인더를 이렇게 더 붙여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런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 앵글이 있고 수직 앵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최대한 팔
등을 가슴 쪽으로 밀착시켜 주는 게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고, 수직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정확하게 받쳐준 상태에서는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떨림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FM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평 앵글, 수직 앵글. 그래서 이 수평 앵글, 수직 앵글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카메라는 가로 프레임으로 찍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로 프레임을 많이 선호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로 프레임, 수직 앵글에서 사진에 더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직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로가 좋은지 세로가 좋은지 분간이 안 간다 그러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가로 세로 다 찍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가 필름 값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똑같이 두 장 찍는다고 해서 뭐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좀 더 확실한 또 정확한 초점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손으로 들고 찍으면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과신해버리면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못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게 삼각대가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풍경 사진이나 정물 사진에는 이 삼각대는 필수 액세서리죠. 삼각대는 거리 스냅 쪽에서는 삼각대 쓰면서 찍을 수는 없지만, 제가 뉴욕에 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대형 카메라 갖고 거리 스냅을 찍더라고요. 삼각대 세워놓고요. 그건 기동성 있는 사진이 아니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장소에서 미리 딱 취하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요. 대형 포맷으로 스냅 사진 찍을 때. 하여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물이나 풍경, 인물 사진 이런 경우에는 삼각대가 기본 액세서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각대를 써줘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안정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삼각대는 몇 가지 선택 기준이 있어요.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돼요. 카메라 바디가 무겁고 큰데 얇은 카메라 삼각대를 쓰는 거는 그걸 안 쓰니만 못한 거예요. 삼각대는 자기 카메라 무게, 렌즈 포함해서 자기 카메라 무게의 몇 배를 감당할 정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튼튼한 게 무겁습니다. 튼튼한 게. 근데 삼각대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아요. 이거 참 웃기잖아요. 튼튼해야 되는데 가벼워야 된다. 그걸 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티타늄인가 비행기 만드는 그걸 재질로 만드는 삼각대가 티타늄이라고 그러는가 그래요. 그건 가볍고 튼튼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다른 일반 삼각대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 근데 진짜 가벼운 걸 원하시면은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쓰는 삼각대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운동 삼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산을 탄다든가 많이 걷는다든가 하다 보면 애물단지 같아.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버리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이 삼각대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고민부터 생겨요. 근데 가볍고 튼튼한 것들은 그런 고민이 없죠. 그래서 참 돈이 왼수인데, 근데 요즘은 이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브랜드들이. 그래갖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삼각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고.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거. 그래서 이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게 거추장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삼각대들이 꽤 많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자신이 사용하는 제일 큰 렌즈를 낀 카메라 바디의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삼각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대를 고르기 전에 디렉션 걔네들 상품 설명을 쭉 보면은 얼마까지 어느 정도 무게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내 카메라하고 내가 사용하는 렌즈 중에 제일 무거운 렌즈가 몇 그램 나간다, 몇 킬로 나간다라는 걸 봐서 그 킬로를 한 두세 배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추위에 강해야 되겠죠. 뭐 더위에도 뭐 강해야 되겠지만 더위보다는 이 추위라는 추운 날씨가 또 날씨 그 장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대도 이 트라이포드도 이게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 락으로 거는 게 있고 이 스크루 방식으로 잼 조인 방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축이 생긴다든가 겨울에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이 높이 조절하는 거. 그게 뭐 잘 뭐 뻑뻑해서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또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작으면 좋죠. 작은 상태에서 자기 카메라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고 튼튼하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삼각대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좀 많은 그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카메라에서 명품 그룹 뭐 라이카, 뭐 하셀브라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라이포드의 명품은 프랑스제입니다. 그 사진 종주국인데 카메라는 안 만들어요. 없어요. 프랑스 브랜드로 나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명품 속에 속하는 그 트라이포드가 이 지조라고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싼데 저도 지조를 지금 한 20년 넘게 갖고 다니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기스나고 그래서 막 손 봐가면서 쓰는데도 너무 무거워요. 근데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조라는 게 있고 가장 일반적인 그 트라이포드의 브랜드는 그 맨프로토라고 이탈리아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제품도 굉장히 튼튼하고 좋고 근데 요즘 보니까 카메라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중국제로 나온 것들인데 중국 애들 것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가볍고 튼튼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런 선택 기준, 네 가지 선택 기준을 참고해서 네 가지 선택 기준을 다 만족하는 걸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좀 두세 가지 정도를 이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트라이포드는 분명히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삼각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카메라도 구입할 때 렌즈 따로 바디 따로 이렇게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구입 방법입니다. 렌즈 부착된 바디를 선택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내가 필요한 렌즈를 사고 거기에 맞는 바디를 사주는 거거든요. 이 트라이포드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 따로 헤드 따로예요. 일반적으로 헤드가 붙여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보급형이고 조작한다든가 이게 활용 범위가 이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 작업을 많이 할 때는 헤드는 별도로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3웨이 헤드라고 해서 손잡이가 3개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서 뭐 틸트 해준다든가 스윙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레벨이 3가지가 있어요. 3웨이 헤드가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어떤 걸 많이 씁니까? 이 볼 헤드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원타치 이 수직 수평이나 이게 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편리성이 있는 게 볼 헤드예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라고 하면 정밀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 3웨이 헤드가 훨씬 더 정밀성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자기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가능한 거고 수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고요. 지금 볼 헤드 자체는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각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좋지만 미세한 변경하는 건 3웨이 헤드가 훨씬 더 유용하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편리성은 볼 헤드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대를 구입했을 때 구입하고 나서 헤드도 자기가 어느 게 좋은 건지 일단 조작을 한번 해보고 자신이 편리한 거에 따라 볼 헤드를 쓰든 3웨이 헤드를 쓰든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게 아니라 웬만하면
헤드가 부착돼 연결되어 있는 삼각대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이것도 뭐 저처럼 20, 30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잘만 관리해서 쓰면. 저는 관리는 잘 못합니다. 막 집어 던지고 뭐 푹푹 빠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도 20년을 썼으니까, 하여튼 한 번 고를 때 제대로 고르시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기동성을 가지면서 좀 더 정밀한 사진을 원할 때 사용하는 게 뭡니까? 모노포드잖아요. 모노포드. 그래서 외다리죠. 다리 하나. 그래서 이거는 뭐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거리 스냅 사진 할 때 좀 더 정교한 사진을 찍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모노포드고, 그 호신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가 있고요. 도사가 뭐 지팡이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모노포드도 헤드는 따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고정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모노포드는 요즘은 또 뭐예요? 이 산발이 달려 있는 모노포드, 또 액세서리로 팝니다. 그러니까 모노포드에다가 이 산발이를 껴놓으면은 이게 세워놓고도 찍을 수가 있지만, 뭐 아주 정밀하게 삼각대처럼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길 때 약간의 그 약식으로 그 삼각대의 효과를, 정밀한 게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게 사용하는 요런 또그 모노포드 액세서리들이, 산발이가 달려있는 액세서리나 요걸 또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동성을 가지면서 좀 더 정밀한 사진을 원할 때에서 모노포드를 사용할 때는요, 모노포드에다 카메라를 딱 붙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밑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 땅 쪽으로, 그러니까 모노포드 중심축으로. 그래 줘야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힘을 밑으로 주면서 셔터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그게 그 사용하는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두 번을 걸쳐서 알아봤지만, 사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의 정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 자세,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또 좀 더 정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액세서리로 삼각대라는 게 있는데, 삼각대도 무조건 뭐 다리만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카메라를 제대로 지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사진, 바다 풍경을 많이 찍으러 다니는데, 이 지조에다가 카메라를 딱 달고 물이 썰물 쪽으로 쭉 빠진 썰물이죠. 썰물 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갯벌까지 가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막 찍으려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쓰나미도 아닌데요. 파도가 확 다가오는 게 이 파인더 상에서 보여가지고, 이 카메라를 들고 뛸래다가 카메라를 놓고 나만 도망 나왔어요. 확 뛰어나왔는데, 이제 저는 제가 사용하는 트라이포드를 믿었어요. 믿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뛰느니 차라리 놓고 뛰자 해갖고 꽉 누르고서 모래사장에다 꽉 누르고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세게 오면서 다리를 빵 쳤는데요. 다리가 한쪽에 이렇게 들리다가 다시 툭 떨어지면서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볍고 약한 삼각대였으면 그냥 파도 한 방에 뒤로 자빠지든가 바닷물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 지조라는 놈이 이래서 쓰는 거구나, 그리고 튼튼한 다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한번 실감을 했거든요. 실제 경험으로. 그래서 이 삼각대는 조금 무겁더라도 튼튼한 걸 선택해 주시는 게 모든 장비나 또 사진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